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전기에 있어서 과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전기에 있어서 과도 상태, 뭐 교류라든지 아니면 직류를 제외하고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상태는 과도 상태라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그건 다 일종의 과도 상태인데, 좀 좁은 의미에서 과도 상태는 정상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상 상태까지 걸리는 그 과정을 과도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직류의 과도 상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류에 있어서 과도 상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직류에 있어서 과도 상태는 뭐 예컨대 이게 전류고 이거 시간이라면 5A가 흘러야 되는 회로에 5A가 가긴 가는데 5A로 흐르긴 흐르는데 정상 상태로 처음에 전기가 없을 때는 0A죠. 당연히 전류가 없으니까 0에서 5A로 순간이동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 과정은 마치 수로에서 물이 차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회로에서도 전선이 사용되고 그리고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 상태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축전기나 유도기가 관련이 되면 또 다른 과도 상태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겨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로로 예를 들자면 일반 수로가 끝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차올라서 결국 이게 막히잖아요. 그게 이거에 해당된다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로 끝에 물탱크가 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채우지만 얘도 다 차야지 수로가 다 차서 결국 막히죠. 결국 물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흐를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되죠. 근데 이것도 정기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는데 축전기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축전기를 고려할 때는 이거 별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축전기가 없어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도 상태는 별로 되도록이면 뭐 웬만한 회로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축전기가 연관이 되면 또는 유도기가 관여가 되면 요것 때문에 과도 상태가 굉장히 짧은 이거보다는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뭔가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이용하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류라든지 아니면 직류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직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약간 충돌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DC 직류 같은 경우에는 축전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그 축전기는 마치 전선이 오픈된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과도 상태를 고려해야 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축전기는 유전체가 채워져 있어요. 그죠?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내부에 유전체가 채워져 있죠. 근데 유전체는 전기열만 뿌리지 전기를 흘릴 수 없는 절연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맞아요. 흐르지 않는 것은 맞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축전기가 있다고 칩시다. 배터리가 처음에 꽂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딱 예를 들어서 5V를 딱 꽂는 순간 어떻게 되냐? 꽂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로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갈 거예요, 그죠? 전자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 전선을 타고 흐르고 여기에 축전기 밑에 전자가 점점 쌓이죠. 그리고 여기 이 플러스 부분에는 전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끌어당겨서 배터리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전자들이 조금씩 이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냐? 요게 더 이상 꽉 차서 전자가, 또는 여기 있는 전자를 뺏길 수 있는 게 다 뺏긴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전자가 배터리에서 나가고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전자가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흐르지는 않지만 전자가 배터리에부터 나가는 게 사실이고 배터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배터리 입장에서는 또는 도선 입장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순간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요게 다 차서 더 이상 전자가 갈 수 없어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치 자동차가 꽉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는 정말 오픈된 상태처럼 전자가 꽉 막힌 거죠. 자, 그때 그 순간은 또 어떠한 상태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요걸 보세요. 이걸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아까 그림 보면 위에는 플러스로 꽉 차 있죠. 아래는 마이너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요것만 딱 놓고 보아서는 얘는 만약에 이걸 없애고 딴 걸 연결시키면 이 윗부분은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그럴 거예요. 아랫부분은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뿜어내려고 그럴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걸 딱 보면 배터리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배터리처럼 어떤 전압 차이를 이 내부에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5V였다. 그러면 전기를 전자를 뿜어내죠. 뿜어내는데 만약에 얘가 가지는 어떤 전압 차이가 얘보다 더 높으면 이게 절대 이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전압 차이가, 얘가 전압 차이가 더 높다는 말은 이 전자가 여기서 오는 것보다 더 큰 압력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가 마치, 배터리가 아니고 축전기가 마치 배터리처럼 가지는 그 전위차, 그 전압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 낼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에서 전자가 흘러나가죠. 축전기가 꽉 찰 때까지 흘러나가죠. 또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거나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은 반대죠. 그래서 전류가 마치 이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 순간은 이야기했듯이 전하가 1초 동안 얼만큼 움직이냐를 알면 전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전기가 꽉 찰 때까지 배터리에서 튀어나가는 전자의 흐름 또는 전류의 흐름은 전하량을 만약에 알 수 있으면 시간당 움직이는 전하량을 통해서 그 전류를 계산해 낼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근데 앞장에서 Q는 CV, 그러니까 축전기 입장에서는 축전량은 C 곱하기 V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냐면 이놈이 만약에 배터리라면 그 전압이 얼마나 될까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압 C, 축전기의 전압은 얼마일까 요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전하량, 그러니까 그 배터리로 이 상태에는 축전기로 들어오는 전하량, 축전기의 저장된 전하량은 C 곱하기 V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C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V가 얼마인지를 지금까지 들어온 축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C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축전이 얼만큼 됐는지 그 양을 알면 거기다 C를 나눠주면 그 순간에 전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식화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축전량이 얼마냐, Q가 얼마냐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I는 dTd의 Q죠. 지금 Q를 알고 싶죠. 그러면 이게 적분된 상태니까 이게 미분된 상태니까 얘를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했어요. 어떻게 적분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계속 어떤 기준 시점에서부터, 처음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들어온 전류, 그러니까 흐른 전류를 다 적분하면 그 값이 축전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기가 없을 때부터 전기를 계속 흐르잖아요. 그 전류 값을 다 적분하면 축전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류를 다 세면 전류가 흐를 때
그 전하를 다 세면 축전기에 쌓여있는 전하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가 Q고 거기다 C를 나눠주면 축전기의 전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축전기 전압을 알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축전이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축전기가 마치 배터리라면 이 전압이 얘보다 작으면 배터리에서부터 전자가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축전기가 배터리보다 전압이 더 커지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자, 그건 말이 안 되죠. 반대 방향에 만약 흐른다면 이 축전기의 전압은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와리가리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배터리 전압과 축전기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는 전자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정상 상태는 언제냐? 좀 지우고 갈까요? 자, 정상 상태에서는 전자가 더 이상 축전기로 들어갈 수 없죠.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전류 I는 0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미 살짝 이야기를 했듯이 축전기의 전압은 가해지는 전압,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는 배터리 전압이 직접적으로 축전기 가해지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축전기 가해지는 전압인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죠. 축전기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받는 전압이 배터리 전압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건 축전기가 받는 전압이 축전기 전압보다 더 클 때 배터리에서부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축전기 전압이 더 커지면 오히려 축전기에서 전자를 내보내겠죠. 그래서 계속 내보내다 가보면 축전기 전압이 다시 낮아져서 다시 축전기로 전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와리가리 하지는 않겠지만 축전기는 가해지는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축전을 한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전압을 높인다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정상 상태는 축전기의 전압이 가해지는 전압과 같아진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축전기 전압을 구할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Q 나누기 C는 똑같아요. 근데 축전기가 언제 전압을 알고 싶냐? 아까 얘기했던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일 때는 꽉 찬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전량이 맥시멈, 즉 축전량이 꽉 찼을 때 그 상태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Q는 CV잖아요. Q는 CV 할 때 이 축전량은 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이거든요. 그래, 전압이 1일 때는 축전량이 얼마고 2일 때는 얼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축전량이 전압이 주어지면 결정되는데, 전압은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지는 게 applie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해지는 전압과 축전 용량을 곱하면 축전기의 전하가 꽉 찼을 때 그 축전량이, 전하량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 그걸 max라고 하면 요렇게 구한 값은 이 max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C를 분자와 분모를 캔슬하면 남는 것은 V applied, 가해지는 전압, 축전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남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축전기의 전압은 가해지는 전압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 정리하자면 뭐 배터리 전압이든 아니면 뭐 축전기 가해지는 전압이든, 축전기 가해지는 전압이 축전기 전압보다 높을 때, 즉 축전기 전압이 가해지는 전압보다 낮을 때는 전자가 들어옵니다. 그 상태는 과도 상태. 전자가 들어온다는 말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회로에 흐르는 것처럼 동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축전기 전압과 가해지는 전압이 같아질 때, 그때는 전자가 더 이상 흐를 수 없어서 마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류 회로에 회로가 오픈된 것처럼, 그렇게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뭔가 조금
조금 뭔가 시간이라는 게 좀 두드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 중에서는 두 가지 과도 상태가 있다면 뭐 도선 또는 수로를 채우는 것처럼 수로를 채울 때 걸리는 시간 그러한 과도 상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축전기 그리고 뒤에 배울 유도기에 관련된 과도 상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뭐 축전기라든지 유도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의 과도 상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